안과 의사인 히라마츠입니다. 오늘은 근시가 있는 경우 발생하기 쉬운 눈 질병, 놓쳐서는 안 될 신호, 근시에 숨겨진 눈 질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시는 단지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고 가까운 것이 잘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근시는 멀리가 잘 보이지 않고 가까운 것이 보인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시가 되면 눈의 형태가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병에 걸리기 쉬워지네요. 어떤 병에 걸리면 2.9입에 더 걸리기 쉬워지고 그 외에도 4.5배 더 걸리기 쉬운 병이나 12.6입에 더 걸리기 쉬운 병 등 다양한 병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근시이기 때문에 이것에 주의하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근시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 대처할 수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근시가 되기 쉬운 질병 중 특히 주의가 필요한 질병으로는 망막박리가 있습니다. 망막박리는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것은 격투가입니다. 특히 복싱 선수가 망막박리로 은퇴해야 한다는 것은 드라마나 TV, 실제 뉴스 등에서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망막박리가 발생해서 은퇴해야 한다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정말 자주 있었습니다. 망막박리는 맞으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망막박리란 무엇인지 말하자면 눈의 모형을 열어보면 눈 깊숙한 곳에 망막이라는 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막이 벗겨지는 것을 망막박리라고 합니다. 그대로네요. 왜 벗겨지는가 하면 하나는 외상이나 부상으로 맞거나 갑자기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에 맞아 망막박리가 된 사람도 있으니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딪히는 것뿐만 아니라 근시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의 깊은 곳에 있는 망막은 일정한 용량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망막이 있고 이 모형을 보시면 거의 구형이죠. 이것이 근시가 없는 사람의 눈입니다. 한편 근시가 있으면 안구가 뒤쪽으로 늘어납니다. 종종 럭비공 모양이라고 하지만 뒤쪽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망막도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안쪽 볼륨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망막박리를 일으키기 쉬워지게 합니다. 눈의 망막이 늘어난다는 것은 랩을 쭉 늘리는 것 같은 이미지로 언젠가는 찢어질 것 같아요. 뚝 끊어져서 거기서 물이 들어오고 벗겨져 버립니다. 또한 눈의 구슬 안에는 유리체라는 투명한 젤 같은 것이 본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 때 얇아진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벼운 근시를 가진 사람과 중증 근시를 가진 사람은 그 위험성이 달라집니다. 가벼운 근시라면 조금만 진행되어도 위험이 적을 것 같네요. 중등도 근시라면 더 진행되고 고도 근시라면 더욱 진행되기 때문에 고도 근시인 사람이 망막박리로 발전할 확률은 12.62배, 중등도 근시인 사람은 8.74배, 경미한 근시인 사람은 3.15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12배 이상의 확률로 망막박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무섭고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르겠고 곤란하죠. 사실 망막박리는 물론 근시가 큰 요인이 되지만 근시인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근시가 있는 사람들이 부딪히기 쉬운데 눈을 비비거나 부딪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우선 예방적인 관점입니다. 다음에 망막이 벗겨지려면 처음에는 눈의 깊은 곳을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초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비문증이라고 하며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부유하는 느낌입니다. 검은색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투명한 것이 떠있는 사람도 있으며 개구리 알처럼 떠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끈 같은 것이나 링 같은 것이 보이는 사람도 있으며 다양합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이런 비문증이라고 적혀 있지만 전혀 똑같은 경우는 많지 않네요. 당신은 당신만의 비문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문증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문증의 특징 중 첫 번째는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떠있거나 빛나 보이는 사람도 있고 눈을 감아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은 눈 그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신호가 전달되고 있을 뿐이며 망막박리나 비문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눈을 움직이면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출혈로 인해 피가 고여있는 경우 여기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움직이든 무엇을 하든 그 자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문증이라는 것은 눈알 안에 더러운 것이 떠있는 것입니다. 눈을 움직여도 조금 늦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푹신푹신하고 흔들흔들 떠있는 느낌으로 눈을 움직이면 빠르게 따라오지 않고 불규칙하게 따라오거나 이상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비문증의 특징입니다. 참고로 비문증이 나타나는 것은 망막박리 외에도 예를 들어 당뇨병으로 인한 눈의 출혈이나 포도막염이라는 눈의 염증 질환 등 다양한 눈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것은 생리적 비문증이라고 하며 아무런 문제도 없는 노화로 인한 더러움이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마 당신이나 당신의 친구들 중에서도 비문증에 대해 문제없다고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에게 비문증은 괜찮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비문증은 망막박리일 수 있고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실명할 수 있으니 꼭 병원에 가보라고 해주세요. 초기에 발견되면 레이저 치료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문증이 나타난 단계에서는 레이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벗겨져서 수술로 치료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더욱이 벗겨지면 수술로도 어쩔 수 없게 되어 시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비문증이나 근시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근시 관련 질병은 근시성 황반증이라고 합니다. 이는 특히 근시가 없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고도 근시인 사람이 발생할 확률이 845.08배라는 것입니다. 방금 12배라고 했던 것이 845배와는 차원이 다르고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시성 황반증이란 무엇인지 말하자면 황반은 눈의 뒤쪽에 있는 물체를 보는 중심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시력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장소입니다. 거기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뭔가 아플 것 같지만 전혀 아프지 않아요. 통증은 전혀 없지만 갑자기 검은 덩어리처럼 왜곡되어 보이는 증상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씩 보시고 가능하다면 이런 느낌의 격자 모양의 것을 보시면 이상이 있는지 한쪽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슬라 차트라는 것으로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쪽 눈씩 보고 왜곡이나 검은 점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것이 중앙 근처에 나타난 경우 근시인 사람은 황반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병은 조기에 치료하면 비교적 잘 낫지만 방치하면 시력이 0.1 이하로 떨어져서 그 이후에는 아무리 해도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 쉬운지 말하자면 물론 근시인 사람인데 일상생활도 관련이 있죠. 황반이라는 부분의 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양 상태나 빛을 받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빛을 너무 많이 받거나 너무 많이 보는 것도 통계적으로 명확하진 않지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루테인이라고 불리는 녹황색 채소에 포함된 영양소는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반증에 걸린 후에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근시가 있는 분들은 지금 황반병이 아니더라도 보충제가 아니라 녹황색 채소에서 루테인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왜곡이나 검은 점이 나타나면 조기에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눈에 주사를 놓는 거군요. 항VEGF 항체라고 하는 10만원이 넘는 약인데 그런 약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억제해 나간다는 느낌으로 생각해주세요. 그 외에도 녹내장과 백내장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녹내장이라는 것도 혈류와 관련이 있고 근시가 있으면 신경이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녹내장에 관해서도 루테인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므로 녹황색 채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시와 당신이 해야 할 일, 기억해야 할 증상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동영상도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벨 마크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